안녕하세요. 지니 작가입니다. 제가 롤모델로 삼는 사람이 몇 명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이지영 선생님입니다. 최근에 유튜브 채널도 개설하시고 저처럼 직강 안 듣더라도 아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저는 이분이 제 롤모델이다 보니까 만약 이 상황이라면 이지영 쌤이라면 어떻게 행동할까? 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꽤 있었죠. 특히 어떻게 하면 그렇게 독해질 수 있나에 대해 개인적으로 연구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나름대로 결론을 얻을 수 있었어요. 이지영 선생님은 독해지는 법에 대해서 꿈을 크게 써놓은 노트를 누구나 볼 수 있게 책상에 놓고 일부러라도 다른 사람의 비웃음을 받으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건 기법적인 얘기라고 생각해요. 용기가 필요한 일이죠. 체면을 구기고 싶지 않은 사람은 이렇게까지 해서 독해지고 싶지는 않다는 생각이 들 겁니다. 이지영 선생님의 성공의 근본적인 원동력, 근본적인 감정은 절대 돌아가기 싫은 과거나 비참할 정도의 가난의 상황입니다. 죽기보다 절대 돌아가기 싫기 때문에 행동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거죠. 현재 내가 처한 상황이 극도의 부정적인 감정과 연결되기 때문에 반대로 이걸 바꾸고 싶고 성공하고 싶은 열망이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커지게 됩니다. 자기계발서 애호가라면 누구나 알 나폴레옹 힐은 desire, 열망이 성공의 키포인트 중 하나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것이 아이유나 어린 나이에 독하게 성공한 사람들이 가진 공통점인 것 같아요. 결핍이 더 큰 만큼 그 결핍을 어떻게든 채우기 위한 보상 심리도 더 크기 때문에 더 큰 성공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인간은 결핍감을 어떻게든 채우고 싶어 하거든요. 물론 결핍이 커도 그만큼의 노력이 따르지 않으면 그렇게까지 성공하기 힘들겠죠. 그래서 이지영 선생님이 더 돋보이는 거고요. 똑같은 결핍감이 있어도 누군가는 술이나 어떤 다른 중독으로 그 결핍감을 만회하려고 들 거고, 성공하는 사람들은 노력하고 더 발전하는 방향으로 이런 심리적 결핍감을 채우게 됩니다. 모든 상황이 풍족하고 막 내가 금수저고 결핍을 모른다면 그렇게까지 절박하게 노력하기는 힘듭니다. 그런 절박함을 가지고 싶어도 가질 수 없는 환경인 거죠. 너무 좋은 환경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그런 결핍을 많이 느끼는 환경이 내가 성공하게 되는 큰 힘이 될 수 있어요. 내가 부족하게 느끼는 부분이 없다시피 하는데 지금보다 조금 더 발전하고 싶다고 해서 내가 이미 뭐 어느 정도 먹고 살만한데 그렇게까지 뼈를 깎는 노력을 하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진짜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이라면 몰라도. 독해지고 싶고 절박함을 가지고 싶은 사람에게는 그런 절박함마저 부럽게 느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절박함은 행동과 열정에 강력한 동기가 되는 엄청난 에너지를 가진 감정이기 때문이죠. 내가 모든 게 편안하고 만족스러우면 그렇게까지 노력하진 않겠죠. 현재 내 상황에 대해 느끼는 극도의 불편함이 오히려 나를 어마어마한 성공으로 나아가게 밀어주는 큰 힘이 된다는 거예요. 변화에 대한 강렬한 열망도 이런 절박함과 맞닿아 있습니다. 저는 1초도 알차게 보내지 않으면 아까울 때가 많은데요, 요즘은. 그래서 사람을 아무나 만나지 않고 밥 먹고 샤워하면서도 오디오북을 들어요. 왜냐하면 같은 10분을 쓰더라도 더 실속 있게 질 높은 시간을 쓰고 싶습니다. 이왕이면 나를 발전시킬 수 있는 후초라도 더 나은 나를 만드는 데 투자하고 싶거든요. 내가 원하는 황골탈퇴 수준의 근원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려면 이런 매순간 변화의 축적과 반복을 통해 만들어진다는 거 알거든요. 이지영 선생님은 이건 저보다도 더 간절하셨던 것 같아요. 저는 잠자는 시간을 컨트롤하는 능력을 정복해 가는 단계라서 깨어있는 시간 동안만이라도 온전히 활용하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지영쌤은 수면욕, 이런 본능의 영역까지 지배할 정도로 완전히 주인이 되신 거잖아요. 존경스럽죠. 잠자는 동안에도 오로지 내가 이루고 싶은 꿈, 생각 하나만이 간절했던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까지 할 수 있었을까요? 누가 봐도 이미 부자시고 인지도나 커리어에 있어서도 엄청 성공하셨는데
이지영 선생님은 아직도 고3 시절 때 악몽을 꾸신다고 하셨어요. 그만큼 과거의 현실이 얼마나 끔찍하게 느껴졌는지 상상하게 해주는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계속 살기 싫으면 계속 노력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뇌에 프로그래밍 됐달까? 그래서 성공하고 나서도 계속 노력하시는 면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물론 다른 발전을 하는데 용이하게 작용하겠죠. 어쨌든 그 과거의 끔찍한 기억이 관한의 끔찍한 현실이 뇌에 각인됐기 때문에 이미 성공한 이후에도 그렇게 계속 사시는 거예요. 생활 방식이 그때 고3 때처럼 3시간 자면서 열심히 생활하시는 거죠. 잠깐 생각만 해도 죽는 게 낫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끔찍할 정도의 현실. 이 현실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선생님이 그때 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공부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초인적인 노력에 투자하신 겁니다. 저는 잠이 적지 않아서 어떻게 사람이 3시간만 잘 수 있지? 이것에 대해서도 의문을 계속 가져왔어요. 체질상 3시간 자는 게 더 맞는 사람이 있고 아닌 사람이 있겠죠. 그래도 습관의 힘이라는 게 무섭잖아요. 정말 3시간 자는 게 1년 이상, 뭐 2년, 3년, 10년까지 쌓여서 익숙해지면 정말 계속 그렇게 살아도 괜찮은 걸까? 그런 생각도 들었는데 그건 아직 더 연구해 봐야겠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어떻게 그렇게 적게 자고도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지 이종쌤의 짧은 답변에서 해답을 찾았습니다. 그 이상 자면 이지영 멸망이란 생각으로 일어나셨대요. 이 끔찍한 현실이 계속되는 게 죽기보다 싫었기 때문에 자리를 박차고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침대 아니 아무리 안락하고 따뜻해도 그냥 좀 싫은 정도가 아니라 죽지 않기 위해서 일어난다는 각오로요. 마치 이순신 장군의 필생즉사 필사즉생이 떠오르네요. 정말 이 시대의 위인처럼 느껴지는 대목인데요. 죽고자 하면 산다는 거죠. 오히려 이렇게 죽기 살기로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이정 선생님은 그때 과거와는 비교도 안 되게 완전 다른 사람이 되셨잖아요. 원하는 성취도 다 이루셨고 남들이 모두 인정할 만한 괄목할 만한 성취를 이루신 거죠. 자기 자신만 만족스러운 게 아니라 세상에서도 공인받는 그런 성공을요. 내가 원하는 인생을 위해서 죽을 각오로 인생을 사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절박함을 얻기 위해서는 절대 나는 다시 이런 모습으로는 돌아가기 싫다는 확고한 각오가 있어야 돼요. 그 각오가 있으면 이지영 선생님이 그랬듯이 저희도 변화할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저는 말투가 있었는데요. 내가 말투 때문에 놀림을 받았는데 다시는 그 모습으로 돌아가고 싶지가 않아. 그래서 난 이제는 다시는 그런 방식으로 말하지 않을 거야. 결심하면 물론 당장은 안 바뀌지만 결국은 조금씩 바뀌어서 내가 원하는 목적지에 이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달콤한 잠을 더 자는 게 행복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도 있죠. 그럼 그 사람은 그렇게 계속 살면 돼요. 하지만 달콤한 잠을 더 자는 게 행복한 정도의 그런 얕은 절박함과는 비교가 안 되는 엄청난 절박함이었던 거예요. 내 삶을 진짜 송두리째 바꾸고 싶다는 그런 강렬한 열망인 거죠. 그래서 자다가도 번뜩 살에 우소소 소름이 끼칠 만큼 싫은 혐오감이에요. 제가 그때 고3 때 이지영 선생님의 마음을 추측해보면 이 가난한 현실이 지속되는 게 너무 무서워서 눈을 뜰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너무 무서워서 진짜 소름이 끼칠 정도로 밀어 닥치는 엄습하는 공포감이라고나 할까요? 예를 들어 눈을 감으면 귀신이 노려보고 있는 형상이 보인다고 해봐요. 무서워서 눈을 감고 미련하게 참으면서 계속 그 악몽을 꾸시겠어요? 아니죠. 그렇게 불편하게도 자느니 차라리 잠을 좀 못 자더라도 일어나겠죠, 벌떡. 그 정도의 절박함과 무서움이었던 거예요. 내가 이 원하지 않는 현실을 살게 된다는 것이. 이런 것처럼 이런 지독한 가난을 맛본 사람들은 알거든요. 공포 영화보다는 현실이 훨씬 혹독하게 무섭다는 걸. 잠을 더 자서 이 현실을 유지하느니
지금 아무리 피곤해서 죽을 것 같아도 일어나서 현실을 조금이라도 바꿀 행동을 하는 게, 최선의 내가 되는 게 더 기쁘고 훨씬 더 합리적이고 매력적인 선택지인 거예요. 나를 이 눈앞에 보이는 지독한 현실이 아니라 내 마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내 꿈이 실현된 현실로 한 발짝이라도 더 다가가게 해주는 행동을 하는 게 나에겐 훨씬 현명한 거예요. 부모님이나 다른 사람이 등짝 스매싱을 할 정도로 그렇게까지 독하게 할 필요가 있냐고 말해도 아랑곳하지 않죠. 나는 이게 확실히 맞다고 생각하는데, 내 인생을 바꾸려면 이게 꼭 필요한데, 이게 꼭 필요한데, 잠을 자는 것보다 지금 내가 이게 더 중요한데, 지금 다른 사람이 그렇게 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누가 뭐래도 나는 내가 원하는 현실을 이루고 싶거든요. 그 사람들이 내 인생 대신 살아주거나 내 꿈 이뤄주는데 큰 보탬해줄 것도 아니잖아요. 아무리 가족이라도요. 사실 진짜 좀 냉혹하게 말하지만 제가 지금 팩트예요. 이지영 선생님은 고등학생 때 이걸 깨달은 거예요. 내 인생을 바꿔줄 사람은 나밖에 없다는 걸. 가족도 나를 완전히 보호해줄 수 없구나. 가난이란 게 그렇잖아요. 나를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은 내 자신뿐이구나. 내가 내 운명 개척해야죠. 지금 이곳이 벼랑 끝이라는 절박함,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어요. 실제로 선생님은 자살 기도를 하려다가 정신을 차리셨다고 했어요. 이지영 선생님도 말씀하셨죠. 나에게 최고의 환경, 최고의 커리어, 뭐든지 최고의 것을 베풀어주고 싶은 자기 사랑이 이런 독함의 연료가 됩니다. 저도 그 말에 굉장히 동감을 해요. 현재 수준에 만족할 수 없는 야망이 큰 사람들에게 이런 환경에서 산다는 건 잠시라도 정말 그 자체로 너무 괴롭거든요.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어요. 이건 진짜 내가 아니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는데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찌질하고 불쌍하고 그게 진짜 너라고 그렇게 말을 해주겠죠? 하지만 나는 받아들일 수가 없어. 이건 내 진짜 모습이 아니거든. 내가 노력해서 만약에 내 원하는 꿈을 이룰 수가 있어. 그게 확실히 이룰 수가 있다면 굳이 내가 이 찌질하고 나약한 모습을 선택하시겠어요? 내가 노력해서 성공해서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완벽하고 아름다운 내가 있는데, 최상의 내가 있는데 굳이 이 찌질하고, 그래서 찌질한다는 말 반복해서 죄송한데, 이 마음에 들지 않는 내 모습을 선택해서 살겠냐고요. 아니겠죠. 그래서 진짜 내 모습을 갖기 위해서, 내가 마음의 눈으로 보는 그 모습을 갖기 위해서 노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노력하면은 이룰 수 있으니까. 그 노력이 많이 필요하더라도 난 기꺼이 투자할 거야. 왜냐면 그 정도로 난 절박하니까. 이것이 내가 살 길이니까. 여긴 내가 있어야 할 곳이 아니야. 이상과 현실의 괴력함이 너무 클 때 그 괴로움은 정말 말도 못해요. 특히 이지영 선생님도 그렇고 저도 그런데 욕심이 진짜 많거든요. 내가 나쁜 욕심이라는 게 아니라 내가 진짜 내 인생을 내가 원하는 대로 잘 살고 싶다는 그 욕심. 되게 중요한 거죠. 중요한 거예요. 너무나 굴욕적이고 치욕적이거든요. 지금 이 현실은. 차라리 죽는 게 낫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죽는다는 선택지는 가족들에게 피해 주고 내 인생에도 예의가 아니고 내 발전에 하등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걸 깨달아서 이제 그 선택지는 아예 지워버렸고, 이제 남은 건 눈에 보이는 현실을 바꾸려고 스스로 노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남들처럼 편하게 놀고 혹은 좌절하는 건 나에게 죽으라는 소리나 다름없어요. 남들과 똑같이 그렇게 해서는 현실은 절대 바뀌지 않을 테니까. 이런 심리적 배경이 이지영 선생님이 남다른 노력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이었습니다. 이지영 선생님의 마인드를 닮고 싶거나 어떻게 그렇게 열심히 살 수 있었는지 궁금했던 사람들 분명 있으실 거예요. 그분들에게 제가 말한 내용이 도움이 되었을 겁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